네, 이번에 공유할 승소 사례는 우리 의뢰인분이 아빠 양육권 승소하시고 재산 분할도 합당하게 정리된 사안인데요. 우리 의뢰인분이 처음에 이제 상담을 오셨을 때는 많이 좀 당황스럽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셨어요. 아내분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혼인관계 유지를 다른 가정처럼 이제 잘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결국 아내분이 외도를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해요. 그러던 와중에 또 상대방이 자녀를 두고 뭐 일시적으로 가출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분은 그동안 아빠로서 딸인 아이를 이제 상당히 잘 보살펴 오셨고 애착 관계도 잘 형성되어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네, 내가 뭐 이혼을 하고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지내고 있던 중에 갑자기 그 아내분이 다시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집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혼인관계 회복을 하자 이렇게 이제 상대방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참 외도를 알면서도 그 용서하고 잘 지낸다는 게 참 쉽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도 생각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아내분이 결국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나가버린 이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놀라게 됐죠. 우리 의뢰인분은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원만하게 또 가급적 이혼을 하지 않고 이제 지내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결국에는 뺏어간 이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도대체 이 딸을 데리고 상대방이 갈 곳도 없는데 어디가 있는 걸까? 굉장히 이제 걱정이 많은 상황이셨죠. 근데 뭐 어찌저찌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곳을 알게 되셨는데 그 또한 뭐 예를 들어 제3의 곳이어도 좀 안정적이고 뭐 주거 환경이 좀 안전한 곳이라거나 또 뭐 처가라거나 이러면 그나마 안심을 하겠다. 근데 상대방이 제3의 어떤 멀리 뭐 연고도 없는 곳에 가 있는데 막 밖에서 이제 소리가 다 들려서 막 들어보면은 뭐 주변에 좀 환경도 아이가 자라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너무 우려가 된다. 요런 상황이셨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상대방도 거기에서 오래 있을 수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거주지가 좀 이전이 있고 의뢰인분도 아이를 뭐 좀 같이 돌보게 되고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스스로 혼자 제3의 곳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서 우리 의뢰인분에게 조금씩 이제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애를 위해서는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게 맞긴 맞겠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내가 그럼 애 내가 키울게. 너 오지 마. 만일 이렇게 할 경우 그럼 재판부는 또 어떻게 볼 것이며 내가 생각하는 진심 아이한테 필요한 것과 소송에서 재판부에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요것에 대한 또 고민과 주저함이 있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잡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의뢰인분이 전면적으로 아이를 돌봐도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너무나 불안전한 곳에 있었고 특히나 의뢰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 자녀가 코로나에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제대로 된 치료를 안 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자녀가 갑자기 약간 폐렴 같은 증상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하면서 이게 잘 안 나으니까 전에 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아야 되겠다. 코로나는 뭐 언제 어떻게 걸린 것이 있냐라고 하였더니 그제서야 이제 상대방이 코로나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못했다거나 뭐 이런 그냥 집에서 뭐 진단만 하고 이랬던 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이의 의료, 그런 방임, 안전한 거주 이런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구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아이를 전면적으로 우리가 보호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상대방은 우리가 뭐 면접 구섭을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라든지 양육권에 대한 주장을 굉장히 강하고 지속적으로 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뭐 점점 이 상황이 진행이 될수록 우리를 양육자로 인정하게 되셨고요.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추후에 최종 양육자도 우리가 지정되었습니다. 양육권 다음으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쟁점이 되겠는데 우리가 상대방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한 만큼 상대방이 그 외에 다른 우리의 규칙사유에 대한 일부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일부 승소하게 되었고요. 1,000만 원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사실 재산분할 대상, 가액, 기여도 전반적으로 쟁점이 있었는데 특히 상대방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옵션, 주식에 대해서 뭐 갖가지 주장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그에 대한 주장이 좀 부족하고 우리의 반박을 받아들여서 대상 자체에서 빠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시작하였지만 혼인 생활의 경과나 경제 생활에 비추어 우리의 기여도도 상대방보다는 보다 높게 55%를 인정하면서 전반적으로 합당하게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 대해서 저희는 합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뭐 상대방도 굳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게 되면서 이대로 마무리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돌이켜보면 이제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정말 아이를 잘 돌봐왔고 아이를 위해서도 내가 양육자다라는 생각과 그런 의지가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상당히 불리하게 어쩌다 보니 진행되면서 사실 거의 자포자기 상태였거든요. 이렇게 한번 포기를 하게 되면은 소송 중에 또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뭔가 이제 초반에 저쪽이 양육자처럼 되어버렸으니 중간에 다시 아이를 데리고 온다는 건 사실 안 되겠지? 인상만 안 좋아지겠지?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끝까지 내가 의지를 갖고 내가 아이를 안전하게 데리고 오면서도 재판부에서 보기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네. 양육자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와 그 시기, 그 방법을 좀 끝까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